여러분, 과학 공부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가 많을 겁니다. 시험 공부를 하려는데 배운 내용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개념을 다시 읽어보는데 이해는 안 돼. 그래서 무작정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분량은 또 너무 많아. 이런 상황에 처해서 난감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과학 선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상당하죠. 특히 초등학교에 다니거나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너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과학은 끝내놔야 돼 라는 말을 들어본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수학 선행에다가 국어 선행에다가 영어 선행 그 위에 과학 선행까지 선행을 하느라 정말 뼈가 빠질 지경이겠죠.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엄마가 시켜서 과학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과학 공부를 선행하기 위해서 정말 뼈가 빠지도록 공부를 많이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학교 2학년이 되기 직전에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을 어떤 선배로부터 알게 됐고 모든 과목을 혼자서 공부하게 됩니다. 과학도 예외가 아닙니다. 과학을 혼자서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해서 과학 선행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학교 때는 중2 때 과학을 한 개 틀린 것 빼고는 전부 다 맞았던 것으로 기억하며 고등학교 때는 비록 제가 문과라서 고1 통합과학까지만 공부를 했지만 어쨌든 그 통합과학 2학기 동안 모두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문과라서 과학 공부에 대한 영상을 만들 자격이 될까라고 약간 회의감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일어난 교육과정 개정 때문에 이제 예비 고1부터는 통합과학까지만 배울 겁니다. 물, 화, 생, 지로 일컬어지는 과탐 선택 과목이 이제 사라지죠. 그래서 제 공부 방법이 예비 고1 이후의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영상을 비록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찍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른 여느 교과와 마찬가지로 과학 공부의 핵심도 결국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혼자서 과학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학교 수업 외에는 개념을 이해할 만한 강의를 따로 듣지 않을 겁니다. 인강도 없을 것이며 학원도 없을 거기 때문이죠. 따라서 학교 수업을 토대로 배운 개념을 머릿속에서 휘발되기 전에 빨리 제대로 복습해 줌으로써 확실하게 다지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3일에 걸쳐서 학교에서 배운 단원을 복습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각 1차별로 어떤 공부를 해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혼자서 하는 과학 공부 1일차입니다. 이날은 과학 수업을 들은 그 당일날이 되겠죠. 저희는 따로 인강을 듣거나 학원을 다니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과학 수업 시간에 배운 과학 개념이 저희가 들을 강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과학 수업 시간에 최대한 경청해 주셔야 합니다. 경청할 뿐만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나누어주신 부교재나 프린트물에 선생님 필기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적어줘야 합니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듣다 보면은 설명하신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최대한 그때그때 선생님께 수업이 끝난 직후 질문을 함으로써 집에 돌아올 때에는 최대한 수업 내용에 대한 의문거리, 궁금증이 없는 상태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왔으면 그때부터 복습을 해줘야 할 차례입니다. 수업 내용, 필기, 그 다음에 선생님께 여쭌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한 A4 용지에 단권화해서 정리해 줄 겁니다. 보통 저희가 과학 수업 시간 때 사용하는 부교재나 프린트물은 그 수업 시간 때 배운 개념을 요약해서 모아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 경우 이 프린트물 또는 부교재에 있는 내용을 A4 용지에다가 그대로 베껴 쓰는 방법으로 과학 공부 복습을 해줬습니다. 그냥 베껴 쓸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이 내용을 수업하면서 곁들였던 필기, 그 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들었던 질문에 대한 대답도 이 A4 용지에 함께 정리해 줄 겁니다. 수업을 받은 직후 그 수업 내용을 한 A4 용지에 단권화 시켜주는 과정을 거치시면 수업 내용을 읽기 전에 사실상 수업을 한 번 더 듣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잊혀지기 쉬운 수업 내용을 다시 기억하는데 이 공부 방법은 정말 효과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수업에서 배운 개념, 필기, 그 다음에 선생님께 드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A4 용지에 단권화 시켜주셨으면 이제 문제를 풀어줄 차례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문제집은 교과서 출판사와 동일한 평가 문제집입니다. 평가 문제집은 교과서와 커리큘럼이 동일하기 때문에 학교 진도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기가 수월하며 난이도 별로 다양한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문제집입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준 다음에 틀린 문제는 오답 노트 해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답 노트를 따로 마련하기보다는 그 문제집에 틀린 문제들 옆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그 문제를 틀린 이유와 문제에서 간과한 개념들을 간략하게 적어주는 방법을 썼습니다. 2일차 공부 방법입니다. 1일차에서 정리한 A4용지 있으시죠? 그 A4용지를 다시 한번 정독해주면서 배운 개념을 다시 한번 되새겨줄 겁니다. 그렇게 개념을 정독해준 다음에는 저희가 1일차 때 푼 문제들을 다시 한번 더 풀어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2일차 공부가 마무리됩니다. 3일차 공부법도 2일차 공부와 동일합니다. A4용지를 읽어주고 해당되는 단원의 문제를 또 한번 풀어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문제를 3번 풀어주게 되고 단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던 이 수업 내용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제 다른 단원들도 수업 나갈 때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시험 2주 전이 되는 시점, 저희는 앞에서 공부한 단원들을 다시 한번 이틀 더 반복해 줄 겁니다. 반복하는 방법은 2일차, 3일차 때 공부한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하게 될 거지만 이미 3일을 반복해 놓은 상태에서는 그 교과 수업 시간 때 배운 내용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복습해 주는 거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이틀 동안 복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총 5일에 걸쳐서 같은 개념을,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복습해 주시면 모든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선행할 필요 없이 완벽하게 과학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들은 무조건 90점 이상 과학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고등학생들은 1등급을 보장받을 겁니다. 순수 독학으로 꿈의 대학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드리기 위해 이 순간 제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